99%가 바세린을 보습제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애초에 바세린은 수분을 채우는 보습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바세린만 단독으로 바르면 겉은 번들거리는데 속은 건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세린은 반드시 스킨케어 단계에 바르셔야 합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바르면 안 되고 바르는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21년차 경력의 피부과 전문의 이용선입니다. 바세린이 좋다고 해서 써봤는데 피부가 촉촉해지기는커녕 그냥 기름지고 더 푸석해지기만 했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바세린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동안 피부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왔습니다. 원장님, 근데 일단 어떤 바세린을 써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렇죠. 바세린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파란색 바세린부터 갈색, 핑크색, 알로에나 향이 첨가된 버전도 있고 종류가 참 다양한데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피부관리 비법에 사용하는 바세린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첨가물이 전혀 없는 바로 이 파란 뚜껑의 무향, 무색소인 오리지널 제품이에요. 다른 보습 성분이나 향료가 섞인 제품은 얼굴이나 얇은 피부에 발랐을 때 오히려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이런 100% 바세린은 꼭 약국에서 사야 더 안전하고 좋은 건가요? 아니요, 꼭 약국에서 사실 필요는 없고 그냥 올리브영이나 다이소 같이 구하기 쉽고 저렴한 곳 아무 데서나 사셔도 됩니다. 바세린은 특별한 전문 의약품이 아니라 공산품이라서 약국에서 사든 마트에서 사든 성분과 효능의 차이는 없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바세린을 어떻게 발라야 하는지 가장 기본적인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바세린은 스킨케어 가장 마지막 단계, 즉 로션, 에센스, 크림 이런 거 다 바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발라주셔야 돼요. 심지어 양도 정말 적게 발라야 하는데요. 이렇게 콩알만큼만 사용할 건데 이것도 얼굴에 바로 문지르는 게 아니라 손바닥에 덜어주세요. 양손바닥을 비비면서 손바닥 전체를 얇게 발라주고 이 손바닥으로 얼굴을 지그시 부드럽게 감싸면서 눌러주고 얼굴에 아주 살짝만 얇은 막을 씌우는 거예요. 그렇게 적게 바르면 보습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바세린은 보습제가 아니에요. 바세린의 주성분인 페트로라툼은 기름 성분인데요. 이게 피부에 수분이나 어떤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피부 표면에 기름막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많이 바를 필요가 없죠. 많이 바를수록 피부가 촉촉해지는 게 아니라 무겁고 갑갑한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세린을 왜 바르느냐? 피부 표면에 막이 씌워져 있으면 우리 피부 속 수분이 쉽게 증발하지 못하거든요. 피부가 워낙 건조한 분들이나 난방을 트는 겨울에는 아무리 크림을 듬뿍 발라도 금세 피부가 당기잖아요. 이 상태로 그냥 자버리면 밤새 피부가 늙고 있거든요. 노화의 가장 큰 적 중 하나가 바로 건조함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가 탄력을 잃으면서 쪼그라드는데요. 이 상태를 방치하면 나중에 깊은 주름으로 굳어집니다. 마치 사과를 그냥 보관하면 수분이 빠져서 쭈글쭈글해지는 거랑 비슷하죠. 그런데 보습제를 바르고 오일막까지 씌워주면 보습제가 증발하는 걸 오일막이 막아주면서 아침까지 훨씬 촉촉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주름 없이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려면 단순히 보습만 잘할 게 아니라 수분 증발을 막는 밀폐제도 반드시 발라줘야 합니다. 실제로 보습이 좋기로 유명한 크림들을 보면요, 보습제와 밀폐제가 적절한 비율로 배합돼 있어요. 스쿼알란, 디메티콘, 콜레스테롤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게 다 밀폐제 성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물스킨만 바르면 건조하잖아요. 그런 데는 밀폐제 성분 자체가 거의 없고요, 물 함량이 90%가 넘어서 그래요. 그래서 바를 땐 촉촉해도 나중에 쉽게 증발해서 건조한 거죠. 그럼 바세린 자체로는 피부가 촉촉해질 수는 없지만 바세린으로 얇은 막을 씌워주면 촉촉한 상태가 훨씬 오래 유지된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발라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활용법은 바로 눈가 잔주름 관리예요. 눈가는 우리 얼굴에서 피부가 가장 얇은 곳 중 하나죠. 피지선도 거의 없어서 유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방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기기 딱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시중에 파는 비싼 아이크림의 역할은 사실 보습입니다. 주름을 예방하려면 철저한 보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비싼 아이크림을 굳이 사실 필요는 없고요. 원래 쓰던 크림을 좀 더 넉넉하게 눈가에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덧바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자, 이건 간단해 보이지만 양 조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바르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녁 세안 후에 평소 바르는 크림을 이렇게 눈가에 톡톡 두드려 발라주세요. 눈가에는 크림을 너무 많이 바를 필요가 없고요. 따라할 만큼만 얇게 펴발라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웃을 때 주름 잡히는 눈꼬리 부위 있죠? 면봉에 바세린을 아주 살짝 묻혀서 여기에 살살 펴 발라보세요. 그리고 손가락에 온기로 녹여가면서 톡톡톡톡 흡수시켜줍니다.
이렇게 하고 주무시면 다음날 아침에 눈가가 확실히 당김 없이 촉촉하고 잔주름이 옅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눈가에 유분기가 너무 많으면 비립종이 생긴다던데 바세린을 발라도 괜찮은 건가요? 맞아요. 눈가에 유분이 너무 많으면 비립종이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눈꼬리 부위에 바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비립종은 주로 피부가 정말 얇고 순환이 정체되기 쉬운 눈꺼풀이나 눈 밑에 특히 잘 생기거든요. 그리고 극소량만 바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정말 톡톡 친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주 얇은 막만 형성되기 때문에 피부가 숨을 못 쉴 정도로 답답해하지 않고 비립종 발생 가능성도 낮출 수 있습니다. 만약에 좁쌀처럼 뭔가 올라오는 기미가 보인다면 그땐 바로 중단하시고 며칠 쉬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활용법은 바디 보습 관리예요. 겨울철이나 건조한 환경에서는 얼굴뿐 아니라 몸도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고 당기잖아요. 특히 팔이나 다리, 등처럼 넓은 부위는 아무리 바디로션을 발라도 금세 건조해지기 쉬운데요. 바세린을 활용하면 훨씬 오래 촉촉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바디로션이랑 바세린을 섞어서 쓰는 겁니다. 손바닥에 평소 쓰시던 바디로션을 덜고 거기에 바세린을 살짝만 섞어주세요. 비율은 로션 3에 바세린 1 정도면 적당합니다. 이렇게 섞어서 바르면 로션의 수분감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바세린의 밀폐 효과 덕분에 보습이 훨씬 오래 지속되거든요. 특히 샤워 직후나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바로 발라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우리 피부는 살짝 촉촉할 때 흡수력이 높아지거든요. 또 피부에 수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세린 섞은 로션을 바르면은 그 수분을 그대로 가둬두는 효과가 있어서 하루 종일 촉촉함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등이나 가슴처럼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는 바세린을 너무 많이 바르면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위는 바세린 비율을 줄이거나 아예 빼고 팔이나 다리, 발처럼 피지가 적고 건조한 부위 위주로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활용법은 거칠어진 국소 부위 관리예요. 손가락 끝이나 발 뒤꿈치, 팔꿈치, 겨울만 되면 이런 부위들이 하얗게 일어나고 심하면 갈라져서 아프기도 하시죠. 여기는 단지 샤워 후에 바디로션 발랐으니까 다 됐겠지 하고 넘길 수도 있는데요. 바세린을 이용해서 한 번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각질이 쌓이거나 갈라지지 않습니다. 일단 샤워 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바디로션과 바세린을 발라준 다음에 발꿈치나 팔꿈치 같은 부위에는 한 번 더 바세린을 도톰하게 얹어주세요. 얼굴 바를 때랑 다르게 조금 듬뿍 바르셔도 됩니다. 발 뒤꿈치, 팔꿈치 이런 데는 트러블이 생길 염려가 거의 없고요. 각질층이 매우 두껍다 보니 얇게 바르면 효과가 미미하거든요. 이 위에 살짝 랩을 감싸서 양말까지 신고 자면 하얗고 거칠었던 뒤꿈치가 아가발처럼 보들보들해진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비싼 풋크림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피부와 관련된 꿀팁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좀 더 특별한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번째 활용법은 바로 향수 지속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외출 전에 비싼 향수를 듬뿍 뿌려도 몇 시간만 지나면 금방 향이 날아가잖아요. 근데 향수가 오래 가려면 향수 자체의 지속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피부 수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셨을까요? 향수의 향료는 유분이나 수분에 잘 달라붙는 성격이 있어서 건조한 피부에서는 향료 분자가 훨씬 금방 증발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향수를 뿌릴 부위에 미리 바세린을 얇게 발라주면 좋아요. 제가 이렇게 손목에 바세린을 얇게 발라놨는데요. 향수를 뿌려주면 바세린이 향수 분자를 딱 붙잡아주기 때문에 발향력이나 지속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오, 이거 완전 꿀팁인데요? 그렇죠. 지속력이 정말 약한 향수도 이 방법으로 하면 지속력이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자, 다음 다섯 번째는 셀프 염색할 때 피부를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요즘은 미용실 안 가시고 집에서 셀프 염색하시는 분 많으시죠? 근데 셀프 염색은 혼자 하다 보면 이마나 귀 옆에 염색제도 묻고 잘 지워지지도 않잖아요. 피부도 따가울 수 있고요. 앞으로는 염색 전에 헤어라인을 따라 바세린을 미리 발라주세요. 이때는 좀 두껍게 얹듯이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이러면 바세린이 일종의 코팅막 역할을 해서 염색약이 피부에 착색되는 걸 막아주거든요. 염색이 끝난 뒤에 부드러운 티슈로 쓱 닦아내기만 하면 되니까 정말 편합니다. 이렇게 보면 바세린이 정말 만능인데요? 원장님, 근데 바세린 바르고 여드름 났다는 사람이 정말 많던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그건 바세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내 피부 타입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해서 그럴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지성이고 피부에 여드름균과 유분이 많은 상태인데 바세린을 발랐다면 쉽게 말해 여드름균과 유분까지 바세린의 막 아래로 밀폐된 상태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여드름균이 더 빠르게 증식하면서 트러블이 악화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바세린이 직접 모공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이 나는 건 아니고요. 바세린은 입자가 너무 커서 모공에 아예 침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성 피부라면 바세린을 정말 적게 쓰셔야 되고요. 얼굴 전체보다는 건조한 부위에만 얇게 펴바르는 게 좋습니다. 만약 여드름이 난 상태라면 아예 바르지 않는 게 좋을 수 있고요. 바세린이 발암물질이라는 오해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이것도 정말 큰 오해죠. 바세린이 석유에서 추출된 성분이라 이런 오해가 생기는데요. 우리가 쓰는 화장품용 바세린은 아주 정교하게 정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발암물질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의학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거의 없고 독성도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발라도 될 만큼 안전하고요. 다만 내 피부 타입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은 바세린 하나로 젊어지는 법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요약해보자면 첫째, 바세린은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바르기보단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발라야 합니다. 둘째, 눈가 잔주름이나 발 뒤꿈치, 팔꿈치 등 건조한 부위라면 어디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바세린을 생활 전반에 활용해보세요. 바세린을 활용하면 향수 지속력도 높여주고 염색하면서 피부를 보호할 때 좋습니다. 마지막 넷째는 지성이나 여드름 피부는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얼굴 전체 사용을 피하고 국소 부위에만 사용해보세요. 이렇게 바세린 사용법만 제대로 익혀도 비싼 화장품 없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홈케어가 가능합니다. 내 피부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혹시 나는 이런 방법으로 바세린을 써봤더니 좋았는데 하는 여러분만의 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 피부관리 꿀팁을 알차게 담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피부가 어제보다 더 건강해지길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